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을 지나 이제 6개월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에이펙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으로 등극했죠. 그죠? 정말 멋진데, 국제 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으로 정말 혼란스럽고, 사이에 경계를 가면서 고민하고 고민한, 기다리고 기다린 그 노고가 보이죠. 그죠? 이재명이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적 장을 걷어내고 자기 자신만의 역사의 호명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그죠? 우리는 이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말이 국민주권이지, 국민주권이 정치판에서 사라진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국민주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유시민, 그리고 뉴스공장의 김어준과 같은 인물들이 이 노무현을 신화로 만들면서 신격화하고 종교화하면서 정치판이 팬덤으로 덮이게 됐죠. 그죠? 그래서 국민주권이 국민노예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노무현은 신화 속의 인물로서 이데올로기가 되어 국민을 주체로 호명하는 희한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됐고, 이것은 이제 바디우의 철학을 통하여 해체하고 혁명적 주체로 다시 태어나야 되며, 슬라보의 지적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의 환상의 장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국민 주권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그 시점이 됐죠. 그죠? 노무현의 신화를 만들면서 정치는 종교화됐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국민을 노예로 부르면서 주체로 호명하고 이데올로기적 장을 형성하여 대한민국의 진보의 가치를 특정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로 만드는 거죠. 진보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된 지가 오래된 거예요.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살아있는 국민의 정신으로, 깨어있는 국민의 정신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자는 거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노무현 파리만 하면은 민주진영의 정치인이 되고 기득권이 되고, 그리고 지배계급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이제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국민을 주체로 호명하고, 그죠? 그리고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생산하면서 특정 집단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유익하지만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장으로서 노예가 되어 호명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정치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국민, 특히 진보 진영의 국민들은 노무현을 통하여 시민이 되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노무현을 팔지 않으면 이제 정치의 담론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 보이고 있죠. 그죠?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 대표인 정청래, 그리고 최민희, 조국, 또 박수현 같은 국회의원은 민주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을 말하면서도 문재인을 끌고 오는 희한한 무의식적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의 종교화가 나타난 이후에 상황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정치가 정체되고 경직되고 창조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일하지 않고, 그죠? 창조적으로 일하지 않고 팬덤에 갇혀서 그 팬들에게만 적절히 응답하고 넘어가는 그 수준이 된 거예요. 정치의 종교화가 만들어 온 그 폐해는 오늘날 역사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적 장애 역할을 하면서 특정 집단의 배를 불리는, 노무현이라는 이 기호가 사용 가치에서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가 되어서 특정 집단과 정치인들의 기호로 사용된 지 오래가 됐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죠? 이 부작용, 무슨 일만 있으면 노무현만 적절히 팔면 해결되는, 그러나 스스로는 창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치인들과, 그리고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정치인들을 빨아대는 이 희한한 현상이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다 이거예요. 사실 알티세르가 1970년에 이데올로기적 국가 정치를 쓸 때 이것은 과잉 결정이 아니라 과소결정의 변증법을 생각하면서 썼죠. 그죠?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권력을 재생산하는지, 그래서 데테르미나시옹, 이 과소결정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이라고 하는 기호가 이제 낙관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되어서 국민 개개인을 주체로 호명하는 엥테르펠라시옹 하는 독특한 현상이 그죠? 나타나고, 그리고 적절하게 이걸 팔아야 장사를 하는, 그러나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정치판을 보면은 이데올로기화되고 도그마화되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진보라는 이름의 철학은 없어지고 특정 인물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주권이 아닌 국민 노예의 현상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모더니즘에서,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은커녕 모더니즘과 더불어 나타난 국민 주권의 현상을 프랑스 혁명에 근거하여 앞으로 진보하기는커녕 중세로 되돌려 놓는
희한한 현상. 그래서 진보 민주 진영의 언제부턴가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담론은 노무현을 팔지 않으면 장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김어준 같은 이런 무당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20년 전으로 계속 후퇴시키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시대에 노무현은 그죠? 한 인간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그 시대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철학을 갖고 자기 길을 갔던 대통령이죠. 그죠? 그러나 특정 대통령이 그 시대의 모든 담론을 담는 기호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를 대변한다는 건 속아 웃을 일인 거야, 여러분. 특정 정치인이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그 시대의 모든 사회적 담론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진리의 담론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없는 거예요. 노무현 역시도 어느 정도 국민에게 어필하긴 했지만은 그 시대의 인물로서도 모든 것을 다 잘한 건 아닌 그냥 인간이었다는 거, 그죠? 이 인물이 이제 유시민 같은 자를 통하여 완전한 인물, 신격화되고 종교화되어서 문재인이라는 희한한 이질적 종자를 통하여 태어났는데 이때 역할을 한 게 이제 김어준인 거예요. 완전 종교화 시켰죠, 그죠? 정치의 감성화, 대통령을 지켜줘야 된다. 정치인을 지켜주지 않으면 저 악의 세력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재인 때는 어느 누구도 문재인을 비판하지 못하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국민은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주체로 호명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국민을 주체로 호명하는, 그래서 국민은 호명당하여 그를 통해서만 시민이 될 수 있는 루소의 보편 의지가, 그죠? 볼롱테 제네랄, 보편 의지가 이제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역전된 거죠. 무당이 한 게 이런 거예요. 팬덤 정치가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가치 전체를 빨아먹는 실체가 되고, 그죠? 그 실체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국민도 시뚜와이행, 시민이 될 수 없는 희한한 전도된 가치.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으로서 정치적 활동을 하려고 하면 노무현의 종교에, 그죠? 절을 해야 되는, 그래서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되는 희한한 문화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가 하면은 뭐 벌써 10년도 넘었죠, 그죠? 문재인 이전부터 계속됐으니까. 이재명 시대가 열렸는데도 노무현 파리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하지 못하는 희한한 현상. 노무현의 20년 전의 에피스테메는 이미 끝났죠, 그죠? 그 시대의 역사의 부름은 그 시대에 맞게 진리 사건에 충실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주체를 호명하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런 노무현은 죽여야 됩니다. 가짜죠, 그죠? 그러니까 2025년 벌써 20년이 지난 오늘날의 상황은 오늘날의 역사의 부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알투세르는 이걸 지배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피지배 계급을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쓴 거잖아. 이것은 바디우의 혁명적 주체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팬덤 문화가 만들어 오는 팬덤 정치가 갖고 오는 정치 무당들의 칼춤에 속아서 이분법적 사고에 의하여 놀아나는 이런 자들이 시민이 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죠? 시민은 일반 의지의 주체인 거야. 이건 프랑스 혁명 이전에 이미 계몽주의 철학에서 확립된 거잖아. 그죠? 루소 역시도 시민계약론에서 이 일반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체는 왕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거야. 그런데 다시 특정 정치인을 왕의 기호로 세우고 그게 이데올로기가 돼서 국민 개개인을 주체로 호명하는 역정된 현상. 그래서 초기 알투세르의 이데올로기론을 보면은 마르크스를 위하여에서 주로 나타나죠. 그죠? 그 이데올로기적 장은 외부에 열려 있어야 되는데 외부의 역사의 현실에 열려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과학과 접촉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노무현 신화가 딱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적 영역을 위하여 진보의 철학을 위하여 어떤 토대가 돼서 그걸로부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노무현 파리를 하는 놈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능력하고 문재인, 조국 한번 보셔요. 그리고 최민희, 그리고 정청래, 정말 무개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의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이데올로기 장에 갇혀 있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적절히 국민을 팔고 노무현을 팔면 장사가 되니까. 새로운 AI 시대에 노무현의 정신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미 20년 전에 끝난 기호죠. 그죠? 역사적으로 봐도. 그리고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또 그 시대에, 그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될 때에 시대 정신을 대변하여 그 시대의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민주주의 사회를 향하여, 그죠?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기여했던 정말 큰 인물이죠. 그죠? 그러나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에는 적절했어. 오늘날 그러나 배울 점은 있죠. 그죠? 그러나 신화나 신격화돼서 그것이 도그마틱해지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응? 사실 정치적 능력으로 보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둘 다 다른 철학을 갖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는데, 그러나 노무현이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대통령 인기 투표를 하면 가장 많이 나와.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노무현이 오늘날도 살아서 모든 정치판을
뒤흔들 정도로, 그죠? 그런 인물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을 판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공적 영역에 한 일을 한번 봐봐. 이 새끼들이 뭘 했는지. 정적을 죽이고, 자기 기득권을 챙기고,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고, 2030들을 향하여 자기들의 기득권 놀이에, 그죠? 무관심하다고, 그냥 극우라고, 자기들의 책임은 없는 것처럼 그냥 규정해버리고, 남녀를 갈라치기 하고, 세대를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그 기득권, 20년 전에, 그죠? 노무현을 통하여 나타난 그 기득권을 지금도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죠. 이놈들이 새로운 역사의 시대에 그 부름의 장을 위하여 한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적 장은 해체해야 되는 거야. 비판을 통하여. 각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특정 정치인이 대표할 수도 없고, 그가 기호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환상이야. 오늘날 역시 이재명이 그 이후에 모든, 그죠? 그 이후에 어떤 철학자나 비판가가 이재명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한다면 동일한 현상인 거예요. 특정 정치인은 그 시대의 대표 기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문화의 대표가 될 수도 없고, 역사의 대표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이라는 거, 그죠?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 그런데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정치인 자신들 역시도 노예가 되는, 자신들도 노예가 되면서 국민도 노예로 만드는, 이게 정치의 종교화인 거야, 여러분. 그러나 좋은 건 누구야? 그걸 파는 새끼들이 팔아서 돈을 벌어 처먹는다 이거지. 그게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 계속 파는 거야. 그때부터 나타난 현상은 정치의 종교화와 더불어서 정치의 법실정주의화입니다. 법이 법철학 없이 법조항에 의하여 정적을 죽이고, 그죠? 그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정치의 임무의 전부인 것처럼, 적폐청산이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환원시켜 놨잖아. 이게 노무현 신화의 핵심인 거야. 원한 감정, 검찰 새끼들, 뭐 그런 면이 있죠.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언론 개혁은 사실은 특정 정부가 나서서 그걸 개혁해서 뭔가를 이렇게 실적을 거둔다는 건 결국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기자나 그런 자들을 벌 주는 수준, 그죠? 왜? 국민의 어떤 정신구조 자체를 뜯어 고칠 수 없거든. 특정 주도적 세력이 계속 파는 거죠. 예도가 볼 때 언론 개혁은 국민이 주체성을 갖고 자기 자신의 의식을 일깨우는 국민이 많아지면, 그죠? 언론 개혁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그런 날이 올라나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란의 상황에서도 김문수가 40%를 넘게 얻잖아, 여러분. 이게 딱 대한민국 현실인 거야. 그런데 이런 국힘과 같은 이런 극우가 된 이런 집단에게 국민이 의존하지 못하잖아, 그죠? 어찌되었건 대의민주주의는
당을 의존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 민주당 역시도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면서 진보의 철학을 실현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자기들이 사유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보라는 놈들 역시도 수구가 된 지 오래된 거예요. 정치의 종교화는 수구로 만듭니다. 수동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특정 정치인을 숭배하게 하지 그가 갖던 정치 철학을 그죠? 받아들여서 그걸 실현하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죠. 그죠? 끝난 기호를 갖고 계속 연장시키는 이유가 뭐겠어? 그러나 주권은 국민이 주인이요. 주체는 국민인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 그 시대의 진리를 대변하는데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창조하는 것 역시 국민이에요. 시대 정신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깨어있는 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야. 지금까지의 진보의 가치 위에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열려지는 거야. 그래서 진리는 사건인 거야. 바디우가 진리와 사건에서 그죠? 탁월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건 역시 하이데거 개념이죠. 그죠? 베리테 에벤느멍은 사건인 거예요. 바르하이트 엘 아이크니스 바르하이트 게쉐 역사의 사건과 더불어서 진리는 창조되는 거죠. 그죠? 이때 혁명적 주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국민이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에는 역사가 부르는 진리의 담론이 있는데 그것은 정해진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특정 정치인이 그 전체의 에피스테메의 기호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AI 시대로 가는 이 시점에 그죠? 다양한 시대 정신이 있을 수 있는데 철학자로서 예도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오히려 공부하지 않으면 AI 시대의 노예가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있어서 옛날보다 더 공부하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같은 인간에게 가스라이팅 되는 거죠. 노무현 사진 딱 보여주면서 그죠? 그걸 지지하기만 하면 민주주의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이게 다 노예 근성인 거야. 민주주의는 그죠? 단 한 번도 확립돼서 정체된 적이 없는 개념이에요. 발리바르, 랑시에르, 오늘날 슬라보의 지제까지 그죠? 알투세르의 제자들 중에 특히 발리바르가 정말 탁월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리바르에게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불어는 그죠? 시민성, 시빌리 때보다 작은 개념이에요. 시트와인 네 때. 그러니까 시민권보다도 작은 개념인 거예요. 이 시빌리 때가 더 큰 개념이요. 민주주의는 과정이에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고대에는 폴리스의 민주주의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통하여 확립되어 갔고 중세는 신의 세계, 신학이 지배했죠. 그죠? 근대로 오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리고 그 이후에 홉스, 로크, 루소의 시민 계약론, 각각 다른 방식으로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칸트, 헤겔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 이후에 마르크스가 나타났잖아.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요, 오늘날도 과정에 있는 거야. 정책 개념이 아니야. 그걸 만드는 게 시민이에요. 그래서 국민 주권이 중요한 거예요.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팬덤이 지배하는 이 AI 시대로 가면서 유튜브 무당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그 정치는 뭐예요?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그죠? 왜? 창조하기 싫으니까. 국민의 직접적인 그 정치 참여를 마치 무당들이 지정하는 정치인을 빨아대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잖아. 그죠? 여기엔 국민 주권이 없어. 국민 주권, 시민성, 시민권이, 그죠? 얼마나 넓은 개념인지, 이것은 단지 보편 의지로서 법의 의지를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아방가르드적 정신 역시도 시민권이 만들고 시민성이 만드는 거예요. 시민은 그래서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주체인 거예요. 발리바르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 시민성은 그 국가의 경계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을 실현하는, 발리바르는 에갈 리베흐테, 평등 자유 개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버려요. 에갈리테, 리베흐테를 합쳐서 에갈 리베흐테. 이 말은 자유평등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인 거예요. 시민권 안에서 이것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자유 없는 평등 없으며 평등 없는 자유가 없는. 그래서 이 평등 자유의 개념은 에갈 리베흐테는 매 시대마다 새롭게 운동하면서 민주주의를 형성해 가는, 민주주의의 과정 속에서 국민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개념인 거야. 살아있는 개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에 적용시키면 뭐야? 11.2 때가 노무현을 숭배하는 것으로 환원돼 버렸죠. 그죠? 특정 정치인을, 그의 정신을 숭배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민주주의가 저절로 되는 듯한 환상을 불어넣는다는 거야. 이게 다 종교화의 문제인 거야. 그 시대의 부름은, 그죠? 그 시대의 역사의 부름은 그 시대가 새롭게 창조해야 될 과제인 거야. 이게 바로 진보의 정신인 거예요. 그죠? 기존 질서의 힘을 끊임없이 깨면서 이 니체가 정말 탁월하게 보여주잖아. 지금까지 있어왔던 가치를 깨면서 공동체 의식에 민감하고, 그리고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어 가면서 새로운 역사의 시대의 호명에 응답하면서 그 진리에 충실한 바디우의 주체개념. 그죠? 이데올로기가 돼서 국민을 주체로 호명하는 그 죽은 노무현의 신화를, 그죠, 붙잡고 오늘날도 살아가는 대한민국
진보 민주 진영의 정치는 뭐예요? 진보의 철학과 가치는 없고 특정 인물을 숭배하는 그죠? 종교 집단이 된 지가 오랜 거예요. 이런 정치는 정치인도 노예화시키고 그리고 그 정치인을 빨아대는 국민도 노예화시키는 국민 주권 시대가 아니라 국민 노예 시대가 된 지 오래됐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문화의 질은 뭐야? 죽어버리는 거야. 정체돼 버려요. 그래서 노무현 이후에 진보 진영의 정치는 그죠? 정체되고 퇴보한 지 오래된 거예요. 이 정치인을 팔기만 하면 장사도 되고 기득권도 챙기는 그런 놈들의 무대가 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AI 시대 그죠? AI 시대 AI의 노예가 되는 이런 현상이 정치의 노예화와 더불어서 국민 전체를 노예로 만드는 스스로 창조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랑시에르가 프롤레타리아의 밤에서 그러잖아. 노동자는 낮에 일하고 밤에 시를 쓰고 철학책을 읽는. 근데 얘도 TV 보는 자들도 공부 안 해요. 정말 소수야. 얘도 철학 모임에 오는 사람도 뭐 거기에서도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부 다는 아닌 거예요. 그게 스스로 주체가 못 되니까 무당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편한 거야. 특정 정치인을 빨아대면 끝나는 민주주의 사회가. 그러면서 주체 타령을 하는 거예요. 주체는 거죠. 내가 공부하고 내 의식을 내가 일깨우고 그 시대의 시대적 과제를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삶의 자세가 없이 특정 지식인에게 나의 대가리를 맡겨서 특정 정치 무당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것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국민 주권의 시대인 거예요. 이건 심지어는 국가의 경계도 넘어서는 시민권인 거야. 그런 시민권이 어디 있어? 노무현이란 인물에 갇혀서 무슨 시빌리 때 트랑스 나시오날 발리바르 개념이죠. 그지? 초국가적이고 초민족적인 시민권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아이고, 속아 웃을 일이죠. AI 시대.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됐죠. 행보가 탁월합니다. 알투세르의 이데올로기의 장을 깰 정도로 역사의 부름에 민감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정말 인물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하는 것 역시 전부 다 잘한다. 철학자로서 그래 볼 리가 없죠. 그죠? 지금까지의 노무현을 팔아서 장사하는 정치 집단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수동적인 국민 주권을 노예 주권으로 만드는 이런 정신병자들, 종교 집단들, 그래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정치 장사꾼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이 이데올로기적 장을 벗어나서 새로운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이 이데올로기적 장을 파괴하는 게 이재명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행보는 그랬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면서 얘도가 볼 때는 노무현보다는 이런 점에서는 과거로 소급해서 볼 때 확실히
김대중 대통령과 가장 많이 닮았어. 실용 외교라든지 이 상부 구조의 정치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 장을 형성하는 상부 구조의 문제, 법, 정치, 철학, 문화, 그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의 물질적 조건, 이 토대를 바꾸어서 국민들 전체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그죠? 노무현 이후에 뭐 문재인 시대 문파 새끼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 어? 어떻게 보면 경제 대통령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데, 철학자는 또 이런 경제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겠죠, 그죠? 마르크스를 통하여 자본주의 동물 벗어나기를 말하고 있는 철학자가, 그죠? 이런 경제적 문제, 그죠? 이런 것까지 이제 신경 쓰면서 지금까지의 노무현을 팔아서 장사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적 장을 해체하면서 AI 시대 21세기, 그죠? 이 새로운 시대의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이재명 시대, 이제 이재명을 팔아야지. 무슨 죽은 인물을 팔고 죽은 기호를 살아있는 것처럼 종교화해서 팔면서 이 시대에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정치인 새끼들, 썩은 정신으로 또 5년을 보내려고 하는 이런 놈들하고는 이재명은 수준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젠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스스로 의식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 시대의 부름에 민감해야 되고,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사유해야 되며, 그리고 문화의 질을 바꾸어 나가야 돼. 예도가 볼 때 정부의 모든 문화 정책은, 그죠? 결코 그 시대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그 시대의 새로운 고전에 대한 해석보다 그 질을 높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부는 그 시대의 문화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문화 산업으로 만들어서 경제적인 교환 가치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그 문화의 질을 높이는 것은 역시 고전과 인문학인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고 특정 정치인을 빨아서는 그 문화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재명 정부 동일합니다. 지금 문화부 장관이 누구야? 문화산업하는 자예요. 문화산업하는 자가 문화 전체의 어떤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콘텐츠를 빼서 교환 가치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선전하고 알리는 이런 역할은 하겠죠. 그죠? 문화의 질을 높이는 거는 역시 국민이요, 시민인 거야. 시민들 중에 예술가요, 인문학이요, 그리고 물리학이요, 그 시대를 바꾸어가는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는 국민들이요. 그죠? 그래서 역사와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그 다음에 자연과학과 이 모든 공부가 되어서 시민들 스스로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김어준 같은 놈한테 노통만 빨면 된다. 노통에 적통을 잇는 자는 문재인이다. 이런데 그냥 가스라이팅 돼서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진보시키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이거야. 환상에 빠져서. 김어준이가 이 짓하고 나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진보의 가치 소새끼가 웃을 일입니다. 언제부턴가 민주당 안에 그죠? 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지배계급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계급과 인종과 국민, 민족 이런 모든 집단 개념은 이데올로기화 되잖아, 그죠? 이것을 평등과 자유의 개념 위에서 비판하고 그 시대에 새롭게 평등 자유의 개념이 뭔지를 사유하면서 국민이 깨어서 앞서가면서 정치인들을 호명해야 되는데 특정 죽은 기호를 갖다가 신격화하면서 그게 이데올로기가 돼서 국민을 역으로 호명하고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살아있는 역사의 사건이 진리 사건이 돼서 거기에 응답하면서 충실하면서 정치적 주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거, 그죠? 국민 주권을 연다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의 부름을 진리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것은 문화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정치인이 해주는 게 결코 아니야. 문재인이가 페미니즘을 주도적으로 했을 때 나라가 어해됐어요, 여러분. 여성이 주체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여성이 피해자가 됐어. 남자는 가해자가 됐고 2030 남자들은 서브컬처로 내려가서 그죠? 공적 영역에서의 에로스를 두려워하는 희한한 질병을 가진 증상을 보이잖아,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 국민이 페미니즘이든 어떤 운동이든 국민이 주체가 돼서 이끌어가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문화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국민 주권이 없어졌어. 이게 팬덤 문화의 특징인 거야. 팬덤 정치의 특징인 거야. 그래서 팬덤 정치의 주인은 사실은 팔리는 노무현도 아닙니다. 파는 무당들이 주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21세기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잖아. 여러분들이 깨어서 밤에 시를 쓰고 철학책을 읽지 않잖아. 스스로 깨어서 역사책을 읽지 않잖아. 그러면 특정 유튜브 정치 무당들의 노예가 되는 거야. 스스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국민 주권은 시대 정신을 창조하는 넓은 개념이야. 그 시대 정신은 정해놓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죠?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여 다시 창조하는 거야. 누가? 깨어있는 국민이. 근데 깨어있는 국민이 가만히 있는데 깨어나나? 오로지 자기 자신의 부를 챙기고 자본주의 동물로서 성공하는 것만이 목표인 자들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나, 여러분? 문학과 철학과 역사와 정신분석과 자연과학의 오늘날의 물리학적 상황과 그리고 세계적 상황 안에서의 시민 정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깨어있는 시민이 되겠어, 여러분? 그래서 랑시에르의 철학에서 이 프롤레타리아의 밤, 그죠? 말은 쉬운 거야.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다.
AI 시대 여러분들은 다 노예가 될 겁니다. 이건 예도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예도가 했던 AI 시대 주체적 인간이 되려면 이라는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국민 주권을 말한다는 거 그죠? 그것은 팬덤보다도 위에 있고 그리고 정치 무당의 어떤 발언보다도 위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서 스스로 사태를 평가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시대 21세기 그것도 2025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여기에 역사의 부름이 뭔지 그것을 사건의 진리로서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깨어있는 시민 이들이 정치의 주인이에요. 노무현이가 아니라고. 문재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잖아. 나는 국민이 부른 내가 국민을 호명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부른 국민이 호명한 종이다. 알투세르의 사유로 국민이 대통령을 호명한 거예요. 뒤집으면 뭐예요? 역사적 사건으로서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혁명적 주체가 국민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전도된 사고,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 시를 쓰고 철학책을 읽을 수 있는 스스로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않는 자에게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특정 정치 무당의 말을 듣는 그런 자가 어떻게 깨어있는 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발리바르는 국민 형태 안에서 이 국민국가의 개념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족 이데올로기, 인종 이데올로기, 특정 계급 이익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시민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빌리테 트렁스 나시오날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시민성은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될 때 가능하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